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들에 이제 일을 하러 내려왔다가 잠깐 이렇게 숨 돌린 틈을 타서 좀 쉬고 있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마이크를 한번 다시 하고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귀농 기초원과 관련돼서 조금 생각나는 바를 몇 말씀 올리고 싶으니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자, 그러면 그 배경을 찾기 위해서 카메라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그 귀농 그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기양에서 그 농사 관리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한시적으로 귀향을 한 거죠. 왜냐면 이제 1년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제 고향 원산면인데 그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저기 저 멀리 이제 독저봉이 보이고 이쪽에 저기 이제 건지산이라서 그 옆에 수정산. 그래서 이제 뺑들로 이쪽은 커다란 분지예요. 근데 이제 이 커다란 아주 분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들판이 굉장히 넓고요. 예, 그래서 기농기천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농촌 현실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좀 있으면서 좀 이렇게 그래도 그 저기 기천이나 기농에서 좀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정도지. 이 농업에만 전념해서 그 소득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활비 충당할 정도로 여유롭게 올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이제 정보는 현재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자영업에서 좀 어떻게 망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무슨 재개발이라든가 전원주택 기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빚이 많아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뾰족한 수는 없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빨리 안 끝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얻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예, 그래서 그 땀을 흘리면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좀 그 실현성, 현실성이 좀 있는 게 축사 같아요. 예? 축사인데 요즘 축사가 이제 역발상인데 축사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있어요. 마을 안에 못 있게 한다든가. 근데 아직 축사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앞에 축사예요. 여기 지금 2층인데 사람들 2층에 살고 1층 뭐 창고로 주차장 쓰고 여기 이제 돼지 축사 뭐 이런 거였는데 뭐 돼지나 소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축사 형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2층으로 해서 2층은 살고 1층은 각종 장비라든가 무슨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쓰고 그 옆에 1층으로 쭉 해서 이렇게 돼지라든가 가축 키우는 거. 이게 전형적인 그 축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주 쪽에 그 양계장 그게 매물이 나온 걸 봤는데 제가 사실은 양계장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포기를 했냐면 좋기는 한데 거긴 양계장은 뭐 24시간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 주고 사료 주고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고 어디를 못 가죠, 그죠? 그뭐 하루도 비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하거든요. 그 지방여행이나 해외여행 가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누가 하게 이렇게 주변 친지나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급적이면 사람을 덜 쓰고 자기 혼자 직접 할 수 있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게 자기 노동력으로 다 그냥 종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양계장 같은 게 좋기는 한데 그 이제 그런 문제고 또 물론 돼지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그래도 직장 생활 하고 그래도 기술이 무슨 물론 그것도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경험이 적어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여러 알아보고 예? 축사를 방문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양계장이나 돼지 축사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도 돼지 축사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그래도 목돈 만지는 데는 제일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3년 정도 보고 돼지는 그 생장도 엄청 빠르고 번식률도 굉장하고요. 그래서 돼지 축사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예외. 돼지 파동이 났다든가 뭐 돼지 콜레라 유행이나 이런 거에서 특별한 경우 있는데 요즘에 세상이 좀 좋아졌어요. 축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졌다고요. 뭐냐면은 돼지 파 돼지 콜레라 뭐 이런 무슨 일이 사면 말이에요. 살처분 하잖아요. 근데 다 보상이 나와요. 세상 좋아졌죠? 아주 옛날에는 뭐 그대로 그냥 피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저기 구제책이 다양하게 또 있고요. 또 지원책, 뭐 융자 지원 제도라든가 저리융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하면서 여기 이제 축사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그치지 않더라고요. 감소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돼지고기는 그 돈가스 원료 아니겠어요? 돈가스에다가 또 삼겹살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뭐 작년하고 뭐 물난리 많고 그래서 돼지들이 많이 좀 손질이 컸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 치킨하고 이 삼겹살은 이건 저기 늘 그 수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드린 첫 번째는 그 베이비붐 세대가 사업하기는 두렵고 또 자신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좀 리스크 적게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일까 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돼지 사육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 다들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패한 경우도 있긴 있죠. 돼지 뭐 파동 난다. 근데 요즘에는 그 돼지 그 사육이 좀 안정적인 그 분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그런 순수한 기농기촌인데 순수한 기농기촌 중에서도 투자를 갖다가 고려한 기농기촌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순수한 기농기촌은 무조건 싼 땅이 필요하겠죠? 예, 왜냐면 땅값이 많이 그 투자되면 어려우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제 투자 측면을 고려한 그 투자형 기농기촌, 예? 투자형 기농이죠. 투자형 기농일 경우에는 이 용인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용인시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서울 주변을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많이. 근데 제가 제 고향이 용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서울 북방 쪽은 시전선도 가까이 있고 물론 공장 이런 건 자유롭지만은 그 발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군사보호구역, 군사보호가 아니라면 그게 이제 또 이게 저기가 많고요. 그 산악이나 구름 이런 게 좀 많고 대표적인 거 포천이죠. 포천 연천 그 산악 이런 게 많고 또 군부대도 많고 어쨌든 그게 좀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반면 공장들은 좀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면 한강을 좀 벗어나니까 이 한강의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남한강하고 청평 쪽 이게 성수도 보호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한강 이남을 고려하면은 그 여주가 괜찮은데요. 여주 순수한 기능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주도 그렇지만 그 순수한 기능이 아닐 경우에는 용인시를 주목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인시가 급팽창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강남에서 이제 분당, 판교, 이제 수지, 그다음 광교, 기흥
그래서 용인 시내 쪽으로 오는데 계속 확장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원산면 그 세터말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세터말. 뭐 여기 현지 사투리 뭐 세터말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세터말이에요. 그리고 뒤가 사암저수지고요. 사암저수지는 워낙 유명하죠. 여기 뒤에 이제 여기 고급 전원주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낮은 야산나무가 원산면 소재지고 바로 그쪽에 저기 원산 나들목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저기 SK 반도체 들어오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제가 보이는 요쪽 앞이요. 요쪽 앞 넘으면 세 거리인데 그게 이제 요 길 하나가 이렇게 찾길 하나가 생기면서 그게 사거리가 돼버렸어요. 그 사거리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쪽 방면으로 저쪽 도로 방면 저기 이제 좌전에서 배감 진천이로 빠지는데 그쪽으로 그 도로가 연결되는 계획이 비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어요. 됐는데 뭐 최종 확정된 거는 아직 없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원산면에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맨 농지도래요. 이것도 농로죠? 예, 맨 농로길이라서 도로가 없어요 지금. 도로라는 게 딱 두 개. 저 멀리 이제 좌전에서 그 배감 진천이로 빠지는 거 하나하고 또 좌전 거기에서 저쪽 원산 면사무소 소재지로 빠지는 길. 그래서 SK 반도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교통 대란이 날 것 같아요. 교통 대란. 왜냐하면 이 도로망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 주변 일대는 그 괜찮다. 그래서 여기 만일에 이제 귀농 중에서 저 투자면까지 고려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돼야겠죠?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어서 귀농 귀촌을 하려는 분은 기왕이면 실수요자로 귀농 귀촌을 하고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개발이 엄청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 농업인 소득 아니어도 이 토지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귀농 하시는 분들 그런 분 중에서 좀 여유가 있거나 좀 자금 돈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승부수를 던질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고향이라서 꼭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에서 보면 가장 그 개발이 낙후된 곳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대 여기는 이제 주로 그 농촌지 근데 이게 맨 평야거든요. 작은 평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현재는 토지 거래 허가제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어려워요. 근데 실수요자로 자기가 직접 귀농을 한다거나 뭐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귀농을 일단 해서 이제 실수요로 정착한 다음에 한 5년 이상만 버텨준다면은 5년에서 8년 이상만 버텨준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투자형 귀농, 즉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귀농 귀촌을 하는데 멀리 가기는 싫고 서울에서 한 40분 이내 귀농을 해서 5년에서 8년 후에 투자 가치까지 고려해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올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변 전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